얼굴 살, 셀카라든지 여행 가서 찍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넙대대해 보이지?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. 너 얼굴형이 어때?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렇게 턱살을 밀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뭐 압축시킬 수도 없는 거고,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경우 얼굴 보면은 약간의 좀 살이 좀 통통하게 있는 편이시거든요. 얼굴에 이제 살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성형은 김진호.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 찾아왔을 때 저는 눈이 하고 싶어요. 뭐 아니면 저는 코를 좀 세우고 싶어요. 이런 게 딱딱딱 이게 구분이 된 어떤 세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수술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, 요즘에는 이제 얼굴형이나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에 뭐 리프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확실히 많아졌어요. 특히 이제 얼굴살 같은 경우 되게 유난히 안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. 제 환자분들 중에도 엄청 날씬하시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으신다고 이제 감량을 많이 하셨는데, 다른 데는 막 다 근육질이고 이런데 얼굴이 유독 살이 안 빠지셔서 오신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다,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으로 오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거든요. 저희 채널 또 조화가 중요한데. 그렇죠, 조화가 중요한데 이게 얼굴에서의 조화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의 조화도 중요한데, 언밸런스가 생기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, 내가 거울로 본 얼굴이랑 셀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가서 찍었을 수도 있는데, 그런 걸 찍었을 때 이게 나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. 그런 것도 되게 제일 많은 것 같고, 또 기본적으로 얼굴이 내가 왜 이렇게 넙대대해 보이지? 이런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. 특히 이제 내 옆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내가 더 커 보이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, 그게. 근데 내가 거울로 이렇게 잠깐 봤을 때 난 괜찮은데? 왜 그럴까? 이런 경우도 많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어떤 뭐 의견을 듣고 싶어서,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얼굴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. 보면은 얼굴마다 특징이 다 있긴 하거든요. 우리가 얼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 뼈가 있잖아요. 골격이 있는데 얼굴 뼈 골격이 있고, 그다음에 골격을 덮고 있는 얼굴 살들이 덮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 내가 얼굴이 넙대대 보이는 건지. 우리가 보통 얼굴살이라고 얘기하면 볼살, 그 젖살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? 네. 젖살, 그렇죠? 어릴 때. 나는 왜 이렇게 젖살이 안 빠지지? 뭐 대학생 됐는데도 이렇게 젖살이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사실 이제 젖살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의학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지만, 청소년 15살부터 대충 한 19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성장을 거치면서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 특히 또 이제 오래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, 그죠? 또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지방 축적도 좀 많이 진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굴에 이제 있을 경우에 그걸 이제 젖살이라고 하고, 다른 부위는 체중을 빼서 감량을 하더라도 얼굴에 살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우리가 젖살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젖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조금씩 지방이 좀 퇴화가 되면서 조금씩은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그런 부위를 이제 젖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제 살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붓기, 부종, 얼굴 같은 경우에 흔하게는 이제 생활 습관이랑 제일 관련이 큰 것 같고요. 일단 짜게 먹는다든지, 음식을 좀 짜게 먹는다든지, 아니면 뭐 야식을 내가 뭐 즐겨 한다든지, 아니면은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도, 우리가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은 취침이나 이런 것도 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, 뭐 잠자는 수면 시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붓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종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죠. 특히 얼굴 부분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가족 사진 찍었는데 다 얼굴이 이게 다 동그랗게 있다. 그런 것들은 사실 이게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아빠 얼굴 동그랗고 엄마 얼굴 동그라면은 애들도 좀 동그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어느 정도는 이런 유전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. 우리가 흔히 얼굴형이라고 얘기하면은 너 얼굴형이 어때?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렇게 턱살을 밀어가지고 쫙 살을 밀어가지고 거의 없는 것처럼 해서 이 뼈만 딱 보이게, 뭔가 좀 잘생겨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. 그래서 나는 V라인. 그렇죠. 나 V라인이다 이렇게 딱 당겨서 이렇게 보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본인 얼굴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그냥 얼굴 뼈지. 얼굴형은 이 뼈랑 내가 갖고 있는 이 살 한꺼번에 합쳐진 모습이
뭔가 좀 이게 조화롭게 이게 얼굴형이지. 사실 이렇게 되면 좋죠.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뼈가 만약에 내가 진짜 이렇게 사각턱이다. 그러면 아무리 이거 당겨도 여기가 뼈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거는 얼굴형이 그렇게 갸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럼 좀 정확하게 본인의 얼굴형을 좀 알고 싶다면은 얼굴살을 포함한 것으로 좀 봐야 돼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얼굴형을 내가 좀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물론 이제 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살을 개선하는 것도 결국에 얼굴형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. 너무 이렇게 갸름한 것보다는 턱 밑쪽에 살짝 좀 각이 있고 또 이 광대 쪽에도 살이 너무 없어서 푹 빠져서 해골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이 광대 쪽에 좀 약간 살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더 귀티나 보이고, 예를 들면은 뭐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경우 얼굴 보면은 얼굴이 약간 기본적으로 갸름하지만 전반적으로 얼굴에 약간의 좀 살이 좀 통통하게 있는 편이시거든요. 그러면서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란형보다는 살짝 좀 갸름한 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윈터 씨 같은 경우도 얼굴이 굉장히 작고 갸름한 편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다고 얼굴이 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있을 부위는 다 있고 없을 부위는 얄쌍하기 때문에 뭔가 얼굴이 굉장히 입체감이 되게 또렷해 보여. 더군다나 코도 되게 높잖아요. 눈도 크신 편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. 얼굴이 작은 거랑 얼굴 살이 없는 거랑 또 약간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얼굴이 작더라도 확실히 좀 나와줘야 될 부위, 예를 들면 앞광대라든지 너무 여기가 평평하고 얼굴이 아무리 갸름해봤자 너무 볼살이나 이런 게 없고 너무 좀 평평할 경우에는 약간 좀 캥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입체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, 이제 눈, 코, 그 다음에 광대도 어느 정도 약간 볼륨감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입체감을 주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느끼게 해주죠. 사실 얼굴 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적이거든요. 이게 또 얼굴이 크신 분이 있고 머리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. 아니면 둘 다 큰 사람도 있고.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 씨 같이 약간 그런. 근데 제가 실제로 강호동 씨를 뵌 적이 있거든요.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네. 화면에서 엄청 커 보이는. 화면에서 되게 커 보이는데, 그래서 화면에 왜 이렇게 근데 넙대대하게 나오지? 제가 잘 봤는데 얼굴 입체감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. 약간 일단 눈두덩이 좀 약간 두툼하신 편이고, 얼굴이 약간 여기가 평평한 편이고, 코가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, 얼굴이 그렇다고 갸름한 얼굴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큰 얼굴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저도 집에서 써요. 이거 그 동그란 볼 달려 이렇게 미는 거 있거든요. 그냥 TV 보면서 느낌상 좀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밀어내니까.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붓기 같은 경우에, 부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,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주는 마사지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제 젖살을 이렇게 민다고 이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, 부종 같은 것 때문에 얼굴이 좀 커 보이는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대신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붓기를 빼려다가 오히려 피부 쪽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피부 쪽에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살에 고민이신 분들은 병원에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한계가 있어요. 우리가 뭐 얼굴을 이렇게 뭐 압축시킬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얼굴형을 우리가 바꾸는 거는 좀 어렵다. 하지만 얼굴형을 좀 줄여볼 수는 있다. 여러 가지 방법으로.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, 우리가 얼굴형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격 플러스 이제 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덜어낼 수는 있겠죠. 일단 CT 촬영을 먼저 해볼 것 같아요. CT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부 조직을 제외한 얼굴 골격만 우리가 오롯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골격이 과연 내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지, 턱이 좀 사각이 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. 이해가 빠르고, 만약에 골격이 좀 크다, 이 골격을 좀 줄여주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윤곽 수술 같은 것들, 뼈를 줄여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, 근데 좀 뭔가 윤곽하면 좀 내가 무섭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, 일단은 먼저 이 살 쪽을 먼저 좀 개선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. 뼈는 왠지 좀 무섭잖아요. 좀 내가 뼈 깎고 이런 거는 좀
저도 무섭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이제 일단 지방을 좀 빼는 거, 뭐 지방 흡입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팔이나 몸 이런 데 지방이랑 또 달라서, 얼굴은 이 선이 있어요. 우리가 얼굴형을 좌우하는 선이 있는데, 라인이죠. 얼굴 라인이 있는데 얼굴 살은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돼요. 없어야 될 때는 없어야 되지만, 너무 없어 보이면 약간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광대도 그렇고.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할 때도 필요한 부위는 남겨놓고 이제 필요 없는 부위만 뽑는,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밀하게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얼굴은 저희가 뭐 지방 흡입도 그냥 지방 흡입이 아니라 미세 지방 흡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타겟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정밀하게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. 안정성은 좀 어떤?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하는 편이고,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네,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양을 뽑는다면. 그래서 사용하는 그 기구, 저희가 이제 지방을 뽑을 때 쓰는 기구를 우리가 이제 캐뉼라라고 부르거든요. 바늘 같은 게 있어요. 뭉툭한 바늘 같은 게. 그런 것들도 일반 뭐 팔이나 다리, 복부 이런 데 뽑는 것보다는 훨씬 가는 걸로 뽑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, 안에서 이제 피가 나거나 출혈이나 이런 가능성도 훨씬 적고. 그래서 불필요한 지방, 얼굴의 살 같은 경우는 지방 흡입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고요. 뭐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이제 또 오히려 이 얼굴형을 만들 때 들어갈 부위는 들어가야 되지만, 또 오히려 꺼져 보이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위는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볼륨을 좀 채워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. 예를 들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필러라든지, 아니면은 자가지방 이식, 스컬트라라든지 뭐 주베룩 등등 여러 가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본인의 피부 상태나 아니면 처짐 정도,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걸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얼굴형에 관한 거는 뭐 시술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이 얼굴형 전체적인 조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성형외과에서 가장 잘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병원에 가시길 꺼려하는 거 중에 하나가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수술 무섭잖아요 사실 처음 하면은. 하지만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시술,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걸 통해서라도 나한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, 뭐 성형외과에 꼭 오셔가지고, 특히 이제 성형외과 중에서도 조화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형외과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얼굴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성형은 김진호. 오늘 얼굴 살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, 저희가 얼굴 살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이라든지 치료법, 시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사실 얼굴 살은 저도 고민이 많아요. 얼굴 살은 누구나 다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, 뭔가 어제랑 다르게 오늘도 얼굴이 내가 좀 부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얼굴 살이 꼭 단점은 아니라서, 이게 얼굴 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단점보다는 내 얼굴의 어떤 장점,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도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고민을 하시더라도 너무 해결이 안 된다, 난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,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,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, 주변에 혹시 얼굴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널리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성형은 김지르입니다.